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속 인물과 지명은 모두 가명이에요. 자, 조용히 호흡 맞추고 바로 들어갑니다. 여름 끝자락 바람에 내 호흡을 천천히 낮췄죠. 봉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장면을 먼저 바라봤어요. 오늘 일을 차분히 붙들겠다고 마음부터 고쳐 잡았죠. 말은 아껴두고 눈빛으로 리듬을 맞췄어요. 삽끝이 촉촉한 흙을 밀어내자 손바닥이 먼저 알아듣더라고요. 작은 돌부리가 톡톡 건드리며 긴장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때 묵직한 떨림이 손목으로 올라오더니 모두가 고개를 들었죠. 흙을 살살 걷어내니 네모난 윤곽이 서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긁힌 자국과 빗물 자취가 겹친 작은 금고가 딱 거기에 있었죠. 손잡이에 묶인 얇은 끈 끝에서 바스락거리는 메모가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젖었다 마른 종이결이 햇살에 드러나고 익숙한 필체가 가슴을 톡 건드렸어요. 가족이 함께 열라는 짧은 한 줄이었고 그 말이 곧 오늘 순서가 됐죠. 서둘지 말자고 서로 눈을 맞추고 예부터 차근차근 지키자고 했어요. 금고는 담요로 감싸 금속의 냉기를 눌러두었죠. 봉부는 돌과 풀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며 단정히 마무리했어요. 작은 제단에 국화를 올리고 가느다란 연기가 하늘로 길을 그리는 걸 지켜봤죠. 나는 향 냄새에 맞춰 숨을 고르고 마음을 한 번 더 가라앉혔어요. 산길을 내려오면서는 말 대신 발소리로 뜻을 주고받았죠. 흙과 밑돌이 섞인 낮은 울림이 우리 걸음을 같은 박자로 묶어줬어요. 마을 어기종이 댕 한 번 울리자 오후 빛이 길게 늘어졌죠. 현관 유리를 비스듬히 지난 햇살이 먼지를 반짝이게 만들었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선풍기가 낮은 바람을 돌려 방이 한 통 가라앉았죠. 벽에 다닥다닥 붙은 잔치 사진들이 오늘을 조용히 응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탁자를 닫고 의자를 둥글게 놓아 자리를 마련했죠. 오래 곁을 지킨 이를 위해 빈 의자 하나를 그냥 남겨두었어요. 배낭에서 금고를 꺼내 살포시 올려두자 나뭇결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다 곧 잠잠해졌어요. 잠금장치가 얇게 반짝이고 방 안 공기가 자연스레 집중 쪽으로 기울었죠. 메모는 탁자 모서리에서 구김을 펴고 약속처럼 단정히 앉았어요. 나는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기준을 가운데 세웠죠. 소문보다 절차가 먼저라는 생각도 그 옆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손바닥에 맺힌 땀은 긴장이라기보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느껴졌어요.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시간을 정리하고 창틈 바람이 커튼 끝을 살짝 흔들었죠. 탁자 위 장갑과 수건과 펜은 각자의 차례를 묵묵히 기다렸어요. 오늘 쓸 문장은 짧고 분명해야 한다는 기준이 먼저 고개를 들었죠. 오해의 틈을 남기지 않겠다는 다짐이 문장마다 촘촘히 스며들었어요. 금고에 긁힌 자국은 세월의 서명을 대신했고 묶인 끈의 매듭은 함께 풀 매듭이 됐어요. 힘으로 끊는 일은 쉬워도 상처가 남으니 옹기로 푸는 쪽을 고르자고 했죠. 누가 먼저인지 따지는 대신 같은 속도로 손을 움직이기로 했어요. 빈 의자 쪽으로 스친 짧은 시선에 여러 해의 마음이 묻어나왔죠. 자세가 먼저 반듯해지고 말없는 합의가 자리 한가운데를 채웠어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관계를 가볍게 하길 조용히 바랐어요. 종이와 금속과 나무가 서로 기대며 한 장면을 만들었죠. 창밖 그림자는 바닥 위에서 천천히 자리를 옮기고 실내의 공기와 마음은 나란히 안정됐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호흡을 맞추고 손끝을 잠금으로 천천히 모았죠. 차갑던 금속의 체온이 스며드는 느낌이 손바닥에서 또렷했어요. 여기까지가 준비였고 그 다음은 정말로 열림이었어요. 탁자 위의 빛과 우리 손의 각도가 같은 방향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었죠. 잠금 고리가 손끝에서 또각하고 돌아가자 공기가 살짝 수그러들었죠. 뚜껑이 올라가며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한 번 섞여 나왔어요.
가장 위에 접힌 봉투 둘과 얇은 종이 묶음이 얌전히 누워 있었죠. 봉투 겉면에 필체가 익숙해서 가슴이 먼저 알아챘어요. 첫 봉투는 몫을 공평히 나누고 집과 논밭을 함께 지키자는 뜻을 담고 있었죠.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기준이 또렷해서 마음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봉투는 화해를 먼저 택한 손길이 뜻을 잇는다고 알려줬죠.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종이 결을 따라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나는 숨을 한번 가다듬고 펜을 꺼내 조용히 자리를 잡았죠. 농가 밭은 공동으로 묻고 사용은 기록으로 남기자고 첫 줄을 적었어요. 집은 제사를 위해 비워두고 유지비는 함께 나누자고 다음 줄을 붙였죠. 경조사는 부담을 나누고 돌봄은 번갈아 맞자는 문장을 짧게 덧댔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바로 모여 다시 정하자는 절차도 빠뜨리지 않았죠. 문장을 길게 끌지 않고 오해가 낄 틈을 미리 닫았어요. 종이를 덮은 천을 살짝 들추니 작은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죠. 버튼을 눌렀더니 낮고 단정한 숨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서로를 이기면 결국 서로를 잃는다는 말이 담담하게 흘렀죠. 먼저 내민 손을 꼭 붙들라는 당부가 짧게 남았고 나는 그 말에 등을 펴었어요. 녹음이 멎자 방 안이 더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안정됐죠. 합의서 첫머리에 목적을 분명히 쓰고 마지막 줄에 만장일치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종이는 기록이 되고 기록은 약속이 되어 탁자 가운데로 내려앉았죠. 잠깐 창문을 스친 바람이 종이 끝을 살짝 흔들었지만 뜻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빈 의자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오래 견뎠던 마음을 다독였죠. 소문은 빠르게 퍼지겠지만 사실은 우리 속도로 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오늘은 계산보다 질서를, 감정보다 절차를 앞세우기로 마음을 고쳐 잡았죠. 펜 끝 그림자가 짧고 굵게 남으니 결심도 같은 모양으로 단단해졌어요. 금고 한켠에는 낡은 열쇠고리와 접힌 헝겊이 세월의 순서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죠. 나는 종이 묶음을 정리하며 다음 행동의 순서를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맞춰봤어요. 사실을 먼저 알리고 해명은 짧게 남기는 편이 낫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섰죠. 게시판에 붙일 안내문을 떠올리며 오늘의 이유와 내일의 방법을 한 줄씩 정리했어요. 감정은 길게 두지 말고 약속은 길게 남기자는 기준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죠. 손바닥에 남은 미세한 떨림이 긴장이 아니라 책임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초침이 또각또각 귓가를 지나가도 마음은 서두르지 않았죠. 나는 합의서 여백에 손을 맞잡는 습관을 조용히 기록처럼 기억해 두었어요. 빛이 탁자 위를 한 뼘 옮길 때 금고 뚜껑을 살짝 닫아 담요를 덮었죠. 차갑던 금속에 남은 체온이 오래 버티길 바라며 가볍게 눌러두었어요. 창밖 그림자가 문턱을 넘어 길게 늘어질 즈음 다음 순서가 또렷해졌죠. 사람보다 소문이 먼저 가기 전에 우리말로 먼저 적어두자는 생각이었어요. 나는 폴더를 챙기고 펜을 주워 담으며 자리의 어수선함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죠. 오늘의 중심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관계가 재산을 지키고 습관이 약속을 지킨다는 순서도 분명히 세웠죠. 문을 나설 때 발소리가 서로의 박자를 맞추며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였어요. 낮게 열린 창으로 들어온 바람이 등 뒤를 살짝 밀어줘서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나는 탁자 위 불이 꺼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손끝에 잔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오늘 적은 문장이 내일의 생활로 내려앉을 수 있게 마음의 무게를 조금 덜었죠. 그리고 게시판 앞 투명한 유리와 잔잔한 저녁빛을 떠올리며 다음 장면으로 발을 옮겼어요. 마을 게시판 유리가 저녁빛을 얇게 받아 반짝였죠. 나는 폴더를 꺼내 오늘의 사실을 한 줄씩 붙였어요. 금고를 발견한 자리와 절차를 먼저 적었죠. 유언의 취지가 화해와 공평에 있다는 점을 또렷하게 넣었어요.
우리의 합의 요지는 짧고 분명하게 정리했죠. 재산은 집에서 지키고 유지비는 함께 나누기로 했어요. 농가 밭은 공동으로 두고 사용은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죠. 예상치 못한 일은 바로 모여 다시 정하기로 약속했어요. 문의는 가족 대표 한 번호로만 받기로 적어두었죠. 유리에 테이프를 밀착하자 종이가 매끈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사진을 찍는 손길이 몇 번 지나갔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죠. 소문이 먼저 달려도 사실은 제 속도로 걷는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시장 골목에서 날아다니던 말들이 잠시 게시판 앞에 모였죠. 누군가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누군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설명은 길게 두지 않고 약속만 길게 남기는 편을 택했죠. 나는 폴더를 닫고 종이 모서리를 한 번 더 눌러 주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지만 글자는 제자리를 지켰죠. 회관으로 돌아와 탁자 위를 다시 정돈했어요. 합의서 첫머리에 오늘 날짜를 적고 서명을 차례로 모았죠. 만장일치 줄에는 여백이 남지 않도록 채워 넣었어요. 열쇠고리와 녹음기는 지퍼백에 넣어 날짜 스티커를 붙였죠. 기념의 방 한 칸은 사진과 기록을 정리하는 자리로 남겼어요. 봉사 통장도 만들 준비가 됐고 표지에 목적을 크게 적었죠. 돌봄 일정표는 달력에 겹치지 않게 색으로 나눴어요. 경조사 기준표는 짧은 문장들로 누구나 보게 붙였죠. 서랍 맨 앞칸에는 합의서 사본을 나란히 꽂아 두었어요. 원본은 화재 금고에 넣고 위치를 메모로 표시했죠. 열쇠 보관 장소는 두 곳으로 나누고 확인 서명을 남겼어요. 밤이 내려앉을 때쯤 휴대전화가 잠깐 울렸죠. 카톡방에 게시판 사진이 올라왔다는 소식이었어요. 나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공지 사진만 다시 보냈죠. 댓글에는 추측도 있었지만 사실이 제자리를 만들었어요. 감정으로 답하면 길을 잃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오늘은 계산보다 질서를 세웠다는 걸 스스로 확인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반쯤 열고 기록을 한 번 더 읽었죠. 문장마다 빠진 구멍이 없는지 눈으로 훑었어요. 짧은 동사와 분명한 명사가 잘 맞물려 있는지 살폈죠. 오해의 틈은 줄고 실행의 순서가 앞자리를 잡았어요. 전등을 낮춰 기념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죠. 빈 금고 위에 합의서가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종이의 결이 손끝에서 매끈하게 느껴졌죠. 금고에 긁힌 자국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나는 손바닥을 살짝 올려 체온을 잠깐 나눴죠. 차가움과 따뜻함이 서로를 반씩 데워주는 느낌이었어요. 내일 할 일을 머릿속에서 간단히 정리했죠. 법무사에게 사본을 전하고 효력 확인을 받는 순서였어요. 녹음 파일은 두 군데로 백업하고 폴더명을 날짜로 맞췄죠. 열람 권한은 대표 한 사람으로 묶어둔 채 기록만 남겼어요. 창밖의 바람결이 잔잔해지자 마음도 비슷한 높이가 됐죠. 문턱을 넘어 불을 끄기 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살폈어요. 열쇠는 지정함에 들어가 있고 서류는 모두 제 곳에 있었죠. 문고리를 잠그는 손끝이 오늘의 마지막 점을 찍어 주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며 발소리가 서로의 박자를 맞췄죠. 다시 올라가야 할 산길과 내려와야 할 시장길이 자연스레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오늘 붙인 한 장의 공지가 내일의 생활로 내려앉을 준비가 끝났다고 느꼈죠. 그리고 다시 호흡을 낮추며 다음 순서를 조용히 떠올렸어요. 아침 공기가 낮게 깔리자 나는 폴더를 들고 법무사 사무소로 향했죠. 사무실 유리창에 비친 내 표정이 전날보다 한 톤 고요해 보였어요. 접수대에 합의서와 유언 사본을 올려두고 순서에 따라 설명을 정리했죠. 조건부 상속 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합의의 명확성이 우선이라는 말을 확인받았어요. 문장 끝에 여백이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수정 표시를 몇 군데 더했죠.
공동명의 조항과 사용기록 원칙이 생활 규칙으로 읽히는지 다시 점검했어요. 제사 공간의 보존과 유지비 분담은 관습과 현실을 같이 보는 눈으로 묶었죠. 열쇠 보관 이원화와 녹음 파일 백업은 안전장치로 충분하다는 답을 들었어요. 서류 모서리에 투명 테이프를 덧대며 종이의 수명을 조금 더 늘렸죠. 나오는 길에 계단참에서 심호흡을 한번 고르고 다음 순서를 떠올렸어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미확인 번호가 몇 개 떠 있었고 알림창에는 짧은 추측들이 올라왔죠. 브로커 명함 사진이 단체방에 돌았다는 소식이지만 나는 반응을 길게 두지 않았어요. 오늘의 기준이 설명보다 절차라는 사실을 스스로 다시 상기했죠. 마을회관으로 돌아오자 햇빛이 탁자 위를 한 뼘 옮겨놓고 있었어요. 합의서 원본은 금고로 사본은 서랍 척칸으로 위치 메모는 표지 안쪽으로 다시 정리했죠. 기념의 방 코너에는 사진 액자 2개를 새로 꺼내 벽면 간격을 맞춰 달았어요. 사진 아래 작은 라벨에 날짜와 장소를 적고 글씨 굵기를 일정하게 맞췄죠. 달력에는 돌봄 일정표를 색으로 나눠 겹치지 않게 붙였어요. 경조사 기준표는 문장 길이를 통일해 누구나 한 번에 읽히도록 고쳤죠. 봉사 통장 표지는 밟지 않게 대신 글자를 굵게 써서 목적이 먼저 보이게 했어요. 문턱 쪽 바람이 제법 세졌지만 종이들은 제자리에 눌러앉아 흔들림이 없었죠. 내 손바닥에 남은 잔열이 차가운 금속과 만날 때 균형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낮게 깔린 소문은 여전히 돌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가 붙인 순서대로 서 있었죠. 점심 무렵엔 사촌들의 메시지가 몇 개 더 왔고 말끝이 처음보다 둥그러졌어요. 현금이 편하다는 마음과 집의 빈자리 사이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죠. 나는 답장 대신 합의서 사본 이미지를 보냈고 추가 설명은 첨부 문서로만 남겼어요. 감정을 붙이면 길을 잃는다는 걸 전날 밤에 충분히 익혔죠. 오후에는 금고 위치를 다시 점검하고 비상 연락망을 표에 덧붙였어요. 열쇠함 스티커 색상도 비상과 일반을 구분해 한눈에 들어오게 바꿨죠. 녹음 파일은 외장 저장 장치와 클라우드 2곳에 날짜명으로 저장을 끝냈어요. 접근 권한을 대표 한 사람으로 묻고 열람 기록이 남도록 설정을 바꿨죠. 창틀 먼지를 닦아내자 빗줄기가 균일해지고 방 안 글자들이 또렷하게 살아났어요.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기보다 단단해지는 쪽으로 기울었죠. 회의용 의자를 둥글게 다시 맞추며 사람보다 자리 배치가 먼저 다투지 않게 했어요. 빈 의자는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고 그 방향이 우리 모두의 기준 같았죠. 문득 게시판 앞을 지나던 이들의 발소리가 떠올랐고 그 속도는 어제보다 느려 보였어요. 빠른 추측이 줄고 느린 읽기가 늘어나는 때가 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죠. 벽시계가 종종 걸음하듯 움직여도 나는 박자를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늘 맞춰야 할 목록을 머릿속에서 세 줄로 다시 접었죠. 서명 확인, 통장 개설, 돌봄 일정 공지, 이 세 가지가 첫 줄에 올라 있었어요. 작은 인쇄기로 안내문을 출력해 문장 간격을 넉넉히 두었죠. 큰 글씨와 선명한 대비를 써서 눈이 편하게 읽히도록 신경을 썼어요. 문구 하나를 바꿔도 의미가 흐트러지지 않는지 마지막까지 눌러봤죠. 초저녁 바람이 커튼 밑단을 살짝 들추며 방 안 온도를 한 칸 낮췄어요. 서랍을 닫는 소리가 가볍게 울리고 레버식 손잡이가 부드럽게 제자리를 찾았죠. 밖에서는 어린아이 웃음이 골목을 따라 지나갔고 우리 방의 공기는 더 고요해졌어요. 나는 금고 위 합의서를 한 번 더 쓸어내리듯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등 뒤 전등을 반만 낮추자 글자들이 빛에 번지지 않고 또렷이 남았어요. 문 밖에 나서기 전 손끝으로 문틀을 스치며 작은 흠집이 없는지 살폈죠. 고개를 들자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저녁빛이 길게 놓여 있었어요.
오늘의 차분함이 내일의 생활로 내려앉도록 속도를 더 낮추자는 생각이 자연히 이어졌죠. 발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신발 밑창의 고무가 바닥과 작은 합을 이루었어요. 나는 호주머니 속 열쇠의 차가운 감촉을 확인하고 다음 순서의 첫 단어만 마음속에 적어두었죠. 마을회관 둥근 자리에 다시 앉았고 나는 첫 장을 넘기듯 오늘의 안건을 조용히 꺼냈죠. 서류 앞에 놓인 볼펜이 빛을 받아 가늘게 반짝였고 마음은 이미 순서대로 정렬돼 있었어요. 사촌들의 표정은 어제보다 둥그러졌고 고개 끄덕임이 말의 절반을 대신했죠. 현금이 편하다는 마음과 집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가 서로의 눈에서 조심스레 오갔어요. 나는 합의서 첫 줄을 손끝으로 짚으며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확인했죠. 공동명의 조항은 그대로 두고 사용 기록표를 더 촘촘히 만들기로 의견이 모였어요. 기념의 방은 누구나 출입하되 물건 이동은 꼭 적도록 규칙을 한 줄 더 붙였죠. 제사 준비 물품은 서랍 2칸에 고정하고 위치표를 색으로 나눠 헷갈림을 줄였어요. 병원비 같은 급한 지출은 봉사 통장에서 우선 처리하고 영수증을 바로 붙이기로 정했죠. 달력의 돌봄 일정표는 빈칸이 없게 채워 넣었고 교체가 필요하면 미리 알리기로 했어요. 나는 말수보다 손이 많은 회의가 오히려 빠르다는 걸 새삼 느꼈죠. 빈 의자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이 우리 마음을 한데 묶었어요. 창밖 골목에서 사진을 찍고 지나가는 발걸음이 있었지만 우리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죠. 소문이 새어도 사실이 먼저 도착하게 하자는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서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 오래된 스피커가 미세한 잡음을 냈고 나는 전선을 고르게 정리했죠. 이 방의 공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작은 소음부터 단속하는 편이 마음도 편했어요. 금고는 빈 몸으로 조용히 빛을 흡수했고 위에는 합의서가 단정히 올려져 있었죠. 나는 지난 계절의 사진 2장을 더 골라 기념의 방 벽면에 균형을 맞춰 붙였어요. 라벨에는 날짜와 인물 대신 장소와 이유를 썼고 보는 이가 기억을 스스로 꺼내게 했죠. 오후 햇빛이 방향을 바꿀 때쯤 안내문을 한 묶음 더 인쇄해 마을 게시판 옆 칸을 채웠어요. 글자 크기는 크게 줄 간격은 넓게 해서 눈이 편하도록 끝까지 다듬었죠. 휴대전화로 새로운 연락망 테스트를 돌렸고 비상 문자 수신이 제대로 오는지 체크했어요. 열쇠함 비상 스티커는 한 번 더 눌러 고정했고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게 각도를 맞췄죠. 잠깐 들른 동네 상인이 회관불이 켜진 걸 보고 지나갔고 나는 손만 가볍게 들어 인사했어요. 불필요한 설명은 덜고 필요한 표시는 남기는 편이 우리 방식이 되었죠. 회의 끝부분에서 사용 기록표 첫 줄을 내가 시범으로 적었고 모두가 같은 형식을 따라 했어요. 문장 끝에 마침표는 작지만 책임의 무게를 지니고 있어서 나는 더 천천히 찍었죠. 봉사 통장 첫 입금 확인 문자가 도착했고 알림음이 낮게 울리자 방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잔액 숫자보다 항목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와 오늘의 목적이 흐려지지 않았죠. 저장 장치 2곳에 합의서 최신본을 덮어쓰고 이전 버전은 날짜를 붙여 별도 보관했어요. 열람 기록도 켜두었고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받는지 남도록 마지막 체크를 했죠. 저녁 무렵 창틀 너머로 바람이 방향을 바꾸자 커튼 그림자가 바닥에서 길게 미끄러졌어요. 나는 의자 간격을 다시 맞추고 탁자 모서리에 남은 먼지를 손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았죠. 이런 사소한 정리가 오해를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걸 요즘 들어 자주 체감했어요. 사촌들 가운데 망설이던 표정 하나가 조금 풀렸고 눈빛에 안도 같은 빛이 스쳤죠. 그 빛이 길게 머물 수 있도록 오늘 정한 규칙을 내일 바로 쓰는 게 중요했어요. 다음 모임 날짜는 달력에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동그라미로 표시했고 알림도 함께 걸었죠. 나는 회관불을 반만 낮춰 글자가 빛에 번지지 않게 하고 합의서 표지를 다시 쓸어냈어요.
금고 옆 가장자리에는 녹음기 사본 번호를 적은 메모를 붙여 찾기 쉽게 바꿨죠. 창문을 닫기 전 복도 끝을 한번 바라봤고 저녁빛이 벽을 타고 길게 흘러내렸어요. 그 빛을 따라 오늘 정리한 순서들이 내일의 생활로 무리 없이 내려앉기를 속으로 빌었죠. 나는 마지막으로 서랍 손잡이를 눌러 잠김을 확인하고 발소리를 낮춰 문 밖으로 걸었어요. 복도 공기가 바뀐 걸 어깨로 느끼며 다음 장면의 첫 단어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꺼냈죠. 밤이 서늘해지자 회관 불빛이 바닥을 얇게 적셨죠. 나는 비상 연락망을 한 번 더 돌리고 확인 표시를 조용히 눌렀어요. 그때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가 떴고 벨소리는 이상하게 길었죠. 받아보니 명의 이전 대행이라며 오늘 안에 계약금을 걸어두자는 말이었어요. 조건이 좋다면서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다그치더라고요. 나는 호흡을 낮추고 오늘 원칙을 그대로 전했죠. 절차가 먼저고 합의가 우선이라서 외부 계약은 받지 않겠다고요. 상대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불편을 겪을 거라 겁을 주려 했어요. 나는 통화를 길게 끌지 않고 안내문 링크만 남기고 전화를 정리했죠. 끊고 나니 방 안 공기가 다시 제 온도로 돌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이고 전등을 한 칸 내려 균형을 맞췄죠. 정혜 고모에게 짧게 안부를 묻고 내일 일정만 공유했어요. 고모 목소리가 평온해서 나도 마음이 가벼워졌죠. 달력 앞에 서서 제사 준비 목록을 손으로 한 번 더 짚었어요. 촛대와 향 그리고 백지와 검은 띠까지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죠. 기념의 방문을 반쯤 열고 합의서 위치를 다시 눈으로 익혔어요. 열쇠함 라벨은 비상과 일반이 확실히 구분돼 있었죠. 녹음 파일 백업 목록을 후으니 날짜가 깔끔하게 줄을 맞췄어요.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칫하더니 낮은 기침이 한 번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 동네 어르신이 지나가다 불빛이 보여 들렀다 하셨죠. 나는 길지 않게 인사를 드리고 게시판 공지를 다시 안내했어요. 어르신 눈이 안내문을 천천히 따라가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죠. 돌아서는 어깨가 가벼워 보였고 그 모습이 오늘 수고를 대신해 줬어요. 탁자 위에 사용 기록표 3장을 꺼내 첫 줄을 다시 써 넣었죠. 날짜와 목적 그리고 담당을 간단 명료하게 적는 방식이 몸에 붙었어요. 봉사 통장 입출금표도 항목별로 줄을 맞추니 숫자보다 의미가 먼저 보였죠. 서랍 맨 앞칸에 투명 파일을 끼우고 색지로 분류 탭을 달았어요. 초록은 돌봄, 노랑은 경조, 빨강은 비상으로 나눠 한눈에 들어오게 했죠. 바닥에 엎드린 그림자가 서서히 짧아지더니 밤의 색으로 가라앉았어요. 나는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등받이에 어깨를 가볍게 기대었죠. 오늘 흔들렸던 지점이 어디였는지 마음속 지도를 업데이트했어요. 외부 압박은 시끄러웠지만 기준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죠. 문장 몇 개를 더 간결하게 다듬어 공지 초안을 새로 저장했어요. 문서 제목 앞에 날짜를 붙이니 검색이 쉬워져 작은 스트레스가 사라졌죠. 빈 의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낮게 접힌 빛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그 자리가 비어 있는 덕분에 우리가 지켜야 할 방향이 더 또렷해졌죠. 회의용 의자 다리 밑에 소음 패드를 눌러 울림을 줄이고 바닥에 먼지를 hul었어요. 사소한 정리가 오해를 덜고 마음을 묶어준다는 걸 오늘도 배웠죠. 창틀에 걸린 작은 거미줄 하나를 조심스레 걷어내고 손수건을 접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합의서 표지를 부드럽게 비췄죠. 나는 표지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어내려 종이의 결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차갑지 않은 감촉이 손바닥에 오래 머물렀죠. 휴대전화 무음 모드를 켜고 연락망 앱을 닫은 뒤 다시 열어봤어요. 알림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대를 나누니 밤사이 진동이 줄겠죠. 종이컵을 정리하고 쓰레기 봉투 매듭을 고리로 걸어 내일 첫 차에 버리기로 정했어요. 도어락 배터리 잔량 표시도 체크해 두었죠.
이런 확인표들이 쌓이면 다음 사람이 들어와도 헤매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벽식의 초침이 균일하게 돌아가자 마음도 그 박자를 따라갔죠. 심호흡 한 번으로 오늘의 남은 진동을 가라앉히고 전등을 절반만 낮췄어요.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며 바깥 공기의 냄새를 먼저 맡았죠. 복도 끝 창 너머로 골목 불빛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발소리를 낮추어 계단을 내려오며 바닥의 냉기를 신발 밑창으로 받아냈죠. 출입문을 닫기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어요. 그리고 손 안 열쇠의 차가운 감촉을 한 번 더 확인하며 다음 할 일을 마음속에 간단히 정리했죠. 아침 햇살이 회관 바닥을 길게 스쳐 지나가며 내가 준비한 표와 서류를 한 번 더 또렷하게 만들어줬죠. 달력에 적어둔 돌봄 일정이 오늘부터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각자의 이름이 제 시간에 맞춰 자리로 들어왔어요. 봉사 통장 첫 지출이 병원비 선결제로 나갔고 영수증 사진이 즉시 기록표에 붙었죠. 숫자보다 항목 이름이 먼저 보이니 마음이 쓸데없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념의 방에는 사진 액자와 합의서 사본이 적당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빈 금고가 조용히 중심을 잡아줬죠. 벽면 라벨에 글자 굵기를 맞추고 문장 길이를 통일하니 읽는 속도가 일정해졌어요. 사촌들 표정이 처음보다 누그러져서 눈길이 마주칠 때 어색한 끊김이 줄었죠. 게시판 앞을 지나던 이들이 천천히 멈춰 종이를 끝까지 읽는 장면이 하루에 몇 번씩 보였어요. 외부에서 온 광고성 연락은 설명 대신 공지 링크로만 답했고 통화는 길게 끌지 않았죠. 열쇠함 라벨은 비상과 일반으로 분명히 갈렸고 누구라도 헷갈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녹음 파일 사본 번호가 금고 옆 메모에 정리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바로 손이 갔죠. 낮 동안 몇 가지 작은 변수가 있었지만 기준표의 조항이 금방 길을 찾아줬어요. 사용 기록표 첫 줄부터 형식이 잡혀 있으니 새로 적는 손길도 흔들리지 않았죠. 회의는 말이 줄수록 핵심이 또렷해졌고 안내문은 문장이 짧을수록 오해가 사라졌어요. 나는 오후 빛이 방 안을 옮길 때마다 문서의 가장자리를 한 번씩 눌러 자리 잡게 했죠. 빈 의자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켰고 그 방향이 우리가 지켜야 할 순서를 매번 상기시켜줬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 끝을 부드럽게 흔들자 마음의 긴장도 같은 속도로 정리됐죠. 오늘 움직인 표와 서류와 손길이 내일의 습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어깨를 가볍게 했어요. 제사 준비 목록이 서랍 두 칸에서 빠짐없이 나왔고 장갑과 수건과 촛대가 제자리를 떠났죠. 향을 올리기 전 합의서 첫머리를 마음속으로 복기했고 조항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당 바닥을 쓸고 탁자 모서리를 닦는 사소한 일이 유난히 질서를 또렷하게 만들었죠. 오전에 실무가 부드럽게 돌아간 덕분에 오후의 표정은 자연히 한 톤 낮아졌어요. 잠깐의 잡음은 있었어요. 사촌 하나가 예전에 잃어버린 물건 이야기를 꺼냈고 분위기가 금세 굳을 뻔했죠. 나는 기록의 순서를 먼저 가져와 실물 확인과 시점 정리를 제안했어요. 감정은 잠시 뒤로 미루고 사실만 표 위에 올리니 말끝의 각도가 누그러졌죠. 합의서에 다시 모여 정한다는 조항이 제 역할을 했고 다툼은 절차로 바뀌었어요. 빈 의자 방향이 자연스레 시선을 모아주었고 그 사이에 숨 쉴 틈이 생겼죠.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방 안각자의 호흡을 같은 박자로 묶어줬어요. 금고는 비어 있는데도 묵직했고 종이는 얇은데도 단단했어요. 낮게 튼 라디오 음악이 문장과 문장 사이 간격을 알맞게 유지해줬죠. 저녁 무렵 안내문 묶음을 한 번 더 게시판에 채워넣고 돌아오니 마당 공기가 한층 맑았어요. 제사상 위그릇 배치를 단정히 맞추고 필요한 물건이 빠지지 않았는지 손으로 마지막 점검을 했죠. 돌아보니 오늘 쌓인 기록들이 서로의 뒷모습을 지탱해 주는 듯 했어요. 말로 세지 않고 손으로 행동하니 마음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가벼워졌죠.
다음 날 오전에는 등기소 방문이 먼저였고 서류 파일이 순서대로 가방 안에 누웠죠. 공동명의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그리고 합의서 사본이 차례로 창구를 지나갔어요. 확인 도장은 도장일 뿐인데도 이상하게 어깨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지적도 사본에 줄이 맞춰지는 걸 보며 우리가 선택한 길의 형태가 눈앞에 서서히 잡혔어요. 은행에서는 봉사통장 자동 이체를 신청했고 항목별 한도를 걸어 루트를 깔끔히 했죠. 알림 설정을 낮은 진동으로 맞춰 불필요한 소음 없이도 바로 확인이 가능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체국에서 서류 등기를 보내고 영수증을 기록표에 바로 붙였죠. 회관에 도착하니 기념회 방 공기가 어제보다 차분했고 사진 2장이 뜻밖의 균형을 잘 잡아줬어요. 합의서 표지의 종이결을 손끝으로 확인하고 모서리 캡슐을 더 튼튼한 걸로 바꿨죠. 녹음 파일은 날짜 폴더 아래에 다시 백업했고 파일명 시작을 연도로 통일해 검색을 씌웠어요. 서랍 윗칸에는 사용 기록표 묶음이 꽂혀 있었고 3장을 꺼내 첫 줄부터 빈칸이 없게 채웠죠. 점심 이후에는 동네 어르신 2분이 들어와 안내문을 천천히 읽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설명이 길지 않아서 오히려 이해가 빨랐고 질문은 짧고 정확했죠. 나는 답을 문서 위치와 절차 번호로만 안내했고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 무렵 빈 금고 위에 올려둔 사진 한 장이 햇빛을 받아 부드럽게 반짝였죠. 그 빛이 오래전 이야기까지 괜히 흔들지 않고 오늘의 자리를 단단히 밝혀주는 느낌이었어요. 마감 전 체크리스트에 도장 하나를 더 찍고 열쇠 위치를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했죠. 문 닫기 직전 복도 창문을 열어 공기를 한번 순환시키니 방 안 글자가 또렷해졌어요. 오늘 정리된 일들이 내일의 실행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겠다 싶어 마음이 균형을 찾았죠. 균형을 찾았다는 감각이 밤사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나는 새벽 공기를 먼저 들이마셨죠. 창밖의 빛이 아직 옅었지만 마음의 속도는 어젯밤 정해둔 박자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가방 안 서류는 번호표처럼 차례를 지켰고 펜은 표지 옆에 조용히 붙어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여니 전날 맞춰둔 의자들이 둥글게 제 자리를 잃지 않았어요. 빈 의자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오늘 해야 할 일을 조용히 가리켰죠. 나는 합의서 사본을 꺼내 첫머리의 목적을 마음속으로 다시 읽었어요. 공동의 몫은 그늘이 되고 기록의 문장은 길이 된다는 뜻이 가볍고 단단했죠. 열쇠함 라벨을 한 번 더 눌러 고정하고 비상 연락망의 마지막 점을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 사본 번호가 금고 옆 메모에 선명했고 날짜 표기법도 흔들리지 않았죠. 창문을 반쯤 열자 커튼 밑단이 바닥과 가볍게 인사하며 공기를 새로 갈아 넣었어요. 나는 달력의 동그라미 위에 작은 표시를 보탰고 시간은 약속적으로 고요히 흘렀죠. 봉사 통장 알림이 짧게 진동했고 항목 이름이 먼저 떠올라 마음이 어지럽지 않았어요. 사용 기록표 3장을 꺼내 첫 줄부터 빈칸이 없게 채워 넣었죠. 준비와 이동과 확인이라는 짧은 동사들이 오늘의 길잡이가 되었어요. 문을 잠시 닫고 산길을 향해 발을 옮겼죠. 새벽 흙내가 어제의 긴장을 씻어주듯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봉분 앞 장가지를 손으로 쓸고 작은 돌 몇 개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죠. 국화줄기 끝을 물에 적시고 파일의 모서리를 반드시 맞췄어요. 종이의 첫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읽자 숨이 그 간격을 닮아갔죠. 어젯밤의 표와 오늘 새벽의 발걸음이 서로를 확인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바람은 가볍게 지나갔고 문장은 흔들리지 않았죠. 나는 서류를 다시 접어 가슴 가까이에 넣고 산길을 내려왔어요. 회관문을 여니 익숙한 온도가 마중 나왔고 빈 금고가 낮은 빛을 품고 있었죠. 금고 뚜껑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내리자 차가움과 따뜻함이 반씩 섞였어요. 합의서 모서리를 한 번 더 반드시 맞추고 표지의 종이결을 확인했죠. 달력 아래 돌봄 일정표가 겹치지 않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첫 교대 문자가 예정 시간보다 조금 먼저 도착해 마음이 한통 가벼워졌죠. 경조 기준표의 문장 길이가 일정해서 눈이 피곤하지 않았어요. 봉사 통장 입출금표에는 숫자보다 목적이 먼저 읽혔고 공백은 남아있지 않았죠. 창틀 먼지를 닦아내자 햇빛이 표지 위에서 한 뼘 더 또렷해졌어요. 사촌들의 메시지는 짧고 정확했고 불필요한 감정선은 보이지 않았죠. 나는 답을 문서 위치와 절차 번호로만 안내했고 시간은 더 이상 세지 않았어요. 점심 전 잠깐 시장 골목에서 들려온 소문이 회관까지 닿았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죠. 게시판 유리가 저녁 빛을 미리 받아들이듯 맑았고 안내문은 주름 없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오후에는 열쇠고리에 예비 세트를 하나 더 만들어 라벨 색을 맞췄죠. 도어락 배터리 잔량을 다시 확인하고 예비 전지를 비상한 맨 앞칸으로 옮겼어요. 녹음 파일은 외장과 클라우드 두 군데에 동일한 폴더명으로 백업했고 확인 캡처를 기록표에 붙였죠. 사용 기록표 여백에는 손을 맞잡는 습관이라는 한 줄을 빼먹지 않고 적었어요. 회의 전 테이블의 간격을 다시 맞추니 사람보다 자리가 먼저 다투지 않겠구나 싶었죠. 빈 의자는 그대로였고 그 방향이 오늘의 문장 길이를 정해 주었어요. 오후 빛이 창살을 지나 바닥에 얇은 격자를 만들고 마음의 호흡도 그 간격을 따라가더라고요. 나는 기념의 방으로 가 사진 액자 2개의 높이를 한 번 더 재서 균형을 잡았어요. 라벨에는 장소와 이유만 남기고 이름은 비워두었고 보는 이가 각자 기억을 꺼내도록 했죠. 금고 옆에는 사본 번호 메모와 화재 대피 동선이 나란히 있었고 전부 눈높이에 닿았어요. 바닥에 작은 흠집을 왁스로 문지르자 발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이런 사소한 정돈이 오해를 줄이고 마음을 묶어준다는 걸 오늘도 확인했어요. 저녁 무렵 첫 제사 준비 물품이 서랍에서 제때 나왔고 빠진 것은 없었죠. 향과 백지와 검은 띠가 규칙대로 한 줄에 놓였고 그 줄이 오늘의 문장처럼 느껴졌어요. 잠깐의 잡음은 있었어요. 예전 분실물 이야기 한 토막이 문턱을 넘어올 뻔했지만 기록의 순서가 먼저 서서 길을 틀었죠. 시점 확인과 보관 위치가 표 위에 올라오자 말끝의 각도가 누그러졌어요. 다시 모여 정한다는 조항이 종이 밖에서 살아 움직였고 다툼은 절차로 바뀌었죠. 나는 회관 조명을 반만 낮추어 글자가 빛에 번지지 않게 했어요. 서랍 손잡이가 부드럽게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방 안에 낮게 퍼졌죠. 문서 버전표의 날짜를 최신으로 바꾸고 이전본은 아카이브로 옮겼어요. 검색을 쉽게 하려고 파일명 앞자리에 연도를 통일했죠. 방 안 공기가 조금 더 단단해진 게 손등으로 느껴졌어요. 빈 금고는 묵묵했고 합의서 표지는 모서리까지 반듯했죠. 나는 손바닥으로 표지의 결을 천천히 쓸며 오늘의 목록을 짧게 정리했어요. 확인과 보관과 공지 이 셋이 오늘 남은 길의 전부였죠. 게시판에 들러 사본 묶음을 한 번 더 채워 넣고 유리의 얼룩을 소독 티슈로 닦아냈어요. 글자 가장자리가 맑아지자 읽는 속도도 자연히 일정해졌죠. 돌아오는 길에 골목 바람이 어깨를 가볍게 밀었고 발소리에 박자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회관에 들어오자마자 사용 기록표 마지막 줄을 정갈하게 마무리했죠. 빈칸을 남기지 않는다는 규칙이 오늘도 제 자리를 지켰어요. 열쇠는 지정함에 서류는 척칸에 사본은 아카이브에 사람은 각자 자리로. 그 단순한 문장들이 마음의 진동을 잦아들게 했죠. 창문을 조금 더 열어 공기를 한번 순환시키자 커튼 끝 그림자가 바닥에서 한 뼘 옮겨 앉았어요. 나는 도어락 배터리 잔량을 다시 보고 예비 세트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외웠죠. 봉사 통장 알림이 한 번 더 울렸고 입금 항목의 이름이 분명했어요. 숫자는 뒤로 물러서고 목적이 앞에 서니 가슴이 헛갈리지 않았죠. 기념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사진 2장의 간격을 눈금 없이 다시 맞췄어요.
라디오에서 아주 낮은 음악이 흘렀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여백이 그 소리만큼 고요해졌죠. 나는 빈 의자의 방향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 방향이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라는 걸 알았어요. 금고 뚜껑을 한번 쓸어내리고 합의서 표지를 가볍게 눌러 자리 잡게 했죠. 벽식의 초침이 균일하게 돌자 방 안 글자들이 같은 박자로 숨 쉬었어요. 문턱에서 한 걸음 물러서 방 안을 천천히 훑었고 물건보다 질서가 먼저 보였죠. 질서가 있으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관계가 가벼워졌어요. 출입문을 잠그기 전에 마지막 체크리스트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죠.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스치고 바로 뒤에 종이의 따뜻함이 따라왔어요. 나는 불을 반만 낮추고 글자가 빛에 번지지 않게 각도를 조정했죠.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저녁빛이 길게 내려앉고 회관의 공기가 그 빛을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오늘의 문장이 내일의 습관으로 옮겨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죠. 달력의 다음 동그라미가 멀지 않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마음속으로 그 날짜를 한 번 더 읽었어요. 종이는 얇았지만 뜻은 두꺼웠고 금속은 차가웠지만 중심은 따뜻했죠. 그리고 나는 손끝에 자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발소리를 낮춰 문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장면 중 어디에서 마음이 잠시 멈췄나요? 댓글에 솔직한 한 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오래 버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층 깊은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오늘 밤은 마음 편히 쉬세요.